자, 이딴 악재 노출에도 급등하고 있는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바이오주 오늘 뭐 신라젠 압수수색 얘기 나오면서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. 장중에 하한가 갔다가 다행히도 지금 하한가는 네. 풀렸습니다만은 다행이죠. 어떤 뭐 지금 바이오는 어떤 기업들은 막 급락을 하고 또 반면에 오늘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반등을 또 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바이오 악재 막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종목별로는 급등하는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는 걸 봤을 때는 일단 바이오 바닥 반등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위기 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에 좀 더 이제 바이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. 지금 쫓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들고 있는 분들만 좀 들고 있다 좀 더 올라오면 오히려 파는 길을 활용하셔야 되는 건지 일단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. 일단 뭐 저는 실질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. 일단은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전을 할 때 매도하는 것, 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이제 뭐 저는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현재 가격에서는 좀 더 높게 평가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.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자, 일단 바이오주가 오늘 뭐 일부 기업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지금 급반등이 나왔습니다. 보통 이러면은 이제 바닥 치고 반등하는 신호 아니냐 예. 이렇게 좀 읽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어쨌든 간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닥 치고 턴하는 신호라면 네. 지금 쫓아 사야 될 거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, 뭐 추가로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네. 결국 또 올라왔다 또 좀 밀릴 수 있는 뭐 이런 신호라면 오히려 그냥 올라올 때 조금 이제 정리를 해가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네.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저는 바이오 섹터는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일단은 바이오 섹터는 임상 실패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뭐 기술 수출 지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섹터를 갖고 계신 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이 기회를 노려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시던지 아니면은 한 2, 3년 중장기로 좀 투자를 봐도 되지 않을까. 좀 임상 시험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좀 장기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번에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든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.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 단기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올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일단 뭐 바이오주 오늘 신호는 뭐 많이 빠진 것만한 호재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또 이제 이런 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오늘 일제히 특히 바이오 악재가 막 터지고 있는 맞습니다. 가운데서 나온다는 얘기는 추가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아마 단발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.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뭐 당분간 이번 주 후반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단기는 좀 긍정적이긴 하나 네. 저 오른 상태에서는 또다시 계속 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. 일단 물려 계신 분이라면 이번 주 다음 주 반등을 조금 기다리면서 적절하게 매도 시기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단기로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오늘 좀 올랐으니까 내일 눌림목 나오면 바로 꺼지는 분위기보다는 뭐 금요일이든 다음 주에 한 번 더 틀 가능성도 있고 맞습니다. 네. 또 내일 좀 오르면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밀리면 바로 꺼지진 않을 것 같은 지금 느낌. 예. 낙폭과대 반등은 좀 더 나올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네. 드는데 이왕이면 어쨌든 간에 반등 주다가 뭐 좀 더 반등 나오다 꺼질 종목보다는 살짝 눌리든 한 번 더 가든 요거는 조금 차별적으로 그래도 좀 더 갈만한 기업이다. 진짜 상당한 기술력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있는데 이 종목 좀 억울하게 그래도 좀 심하게 빠진 것 같다라고 보는 바이오도 예. 있을 것 같거든요. 있죠. 네. 옥석을 가린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이 바이오는 내가 봐서는 조금 뭐 기본 바이오랑 좀 달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일단은 뭐 저는 그 종목을 그 사실상 그 바이오 쪽보다는 제약적으로 털어내서 들어왔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은 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그 시장 여건 자체가 불확실성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
그 색안경을 끼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당분간 시장 쪽에서는 반등할 때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어느 들고요. 쪽 혹시 준비하신 저는 보령제약을 가져왔습니다. 네. 자, 역시나 이제 나는 바이오는 싫어. 제약이야. 뭐 이렇게 그나마 좀 실적 있는 기업들도 요즘 뭐 같이 많이 빠졌으니까. 네, 맞습니다. 보령제약을 어떤 부분이 되죠? 보령제약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. 안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보령제약 하면은 뭐 갤퍼스, 용각산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고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그 뭐 고혈압이나 위장병, 위궤양 치료제 뭐 이런 쪽도 제조를 하고 있고요. 2분기 매출이 괜찮게 나왔었어요. 다른 쪽보다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거든요. 여기에 매출액 자체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매출액이 한 6% 그러니까 한 1,200억 정도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한 67% 정도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요. 제가 좋게 보는 것 하나는 뭐가 있냐면 모멘텀이 네,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바이젠셀이라고 이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. 네. 이 회사를 이제 IPO IPO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상장 차익이나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의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얘가 또 바이오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 부분을 좀 투쿠션으로 이게 넘겨서 지금은 급하게 들어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고 그 보령제약 쪽으로 몰고 있다가 보령제약이 그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상승을 할 때 이때를 노리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, 자 사실 요즘 뭐 신약 관련된 제약사나 또는 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워낙 뭐 죄다 다 빠지다 보니까 이 사실 제약업종 전반도 같이 빠진 것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나마 실적이 좀 되는데 뭐 억울하게 또 갈 수 있는 좀 못 가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보자. 네, 보령제약 얘기를 해주셨고요. 자회사 일단 IPO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. 자, 바이오를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. 예, 맞습니다. 바이오도 뭐 덩치 큰 바이오도 있고 작은 바이오도 있고 한데 예. 이 종목은 진짜 억울하게 너무 빠진 것 같다는 게 네. 어떤 종목들일까요? 저는 뭐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하면은 셀트리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역시 셀트리온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쌍바닥이 형성이 되었고요. 일단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공장 증설에 따른 그 시너지가 나올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 SC에 관련된 매출도 나오고요. 11월 달에는 미국의 그 트룩시마 판매도 있고, 이래서 이제 4분기 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바이오에서 그 꽃은 임상 통과 여부가 꽃인데 네.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이제 임상 시험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는 헬릭스미스 VEM202 당뇨병성 식이요병성 통증 치료제인데, 자 만약에 헬릭스미스가 이 임상 3상을 성공을 한다면 바이오 대장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네. 보고 있어서 헬릭스미스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참 바이오 얘기는 저희도 참 드리기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적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맞습니다. 이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찌됐든 간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혹시나 임상 결과가 잘 나오면 이러면 좀 비싸게 나이 또 신약 파이프라인 또 기술 수출할 수도 있고 뭐 1년에 뭐 적자나는 회사가 갑자기 뭐 몇천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다 보니까 꿈의 주식이죠. 단 잘 된다면 잘 된다. 꿈의 주식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잘 된 사례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나도 이제 뭐 임상 실험만 잘 되면 한 방 나올 수 있어라는 꿈이 있어서 조금 비싸게 거래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. 근데 최근에 뭐 이미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 보니까 뭐 기술 수출한 거 다 반납돼 버리고 또 이제 기술 수출 또 하기로 뭐 할 것 같았던 기업은 또 보니까 뭐 하지도 못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낮아버려서 예전 같은 시세를 기대하기는 솔직하게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이 기업은 정말 체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 바이오 빠지면서 그냥 다 같이 싸잡아 빠진 것 같아 좀 억울하다 하는 기업들은 이젠 정말 바이오는 예전처럼 다 같이 보기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단 짧게 이번 주 다음 주 분위기는 다 같이 움직이는 맞습니다. 좀 반등 나오는 분위기니까 그런 점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